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강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라그랑주 곱수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내용 용어를 같이 배울 건데요. 얘네들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었죠? 걔네들의 인계점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양끝값의 경계점을 구하신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걔네들의 정의역값들 자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틀어져 있는 굉장히 그냥 곡선 같은 모양이 됐을 때는 걔네들의 경계값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라그랑주 곱수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가 라그랑주 곱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식을 계산할 때 어떠한 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 전제 조건을 구하고 우리는 f에 x, y, z라는 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미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f의 x, y, z는 k라는 게 있는데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변수 함수, 즉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일변수 함수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g에 x, y의 값을 0이라고 하는 함수로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k라고 볼게요. k라고 볼게요. 얘를 k라고 뒀을 때 얘네들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의 x, y의 값이 삐리리 되고 있는 이 식을 구하는 거죠. 이 식이라 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뭐로 잡을 거냐면 p라고 잡을까요? p? 그럼 p라고 잡게 되면 그 p의 값에 따라서 이 식의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막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나게 있는 이런 점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언제 최대하고 최소값을 갖게 되냐면요. 바로 여기가 두 개가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접하고 있을 때가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최대값. 접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접하고 있을 때 최대값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 p의 값이 점점 올라가면 얘네들 p의 값들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값이 언제 가장 커지냐면 위에 접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거가 될 것인데 그럼 걔네들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건지 봤더니 얘네처럼 일변수 함수에서는 걔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의 접선의 방정식 있죠? 그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로 일치는 해요. 근데 걔네들에 관한 무슨 선, 법선을 딱 그었다고 쳤을 때 그 법선은 어떻게 했나요? 유일하게 존재하죠? 법선은 유일하게 존재할 겁니다. 유일하게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일변수 함수가 아니고 이변수 함수라고 준다면 걔네들이 이렇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걔네가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접선은 무수히 많은 접선이 존재하겠죠. 그럼 걔네 접선이 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접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걔네들의 유일하게 많은 접선 중에서 무수히 많은 접선 중에서 걔네들 접선과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질 때문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법선 벡터들이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걔네들 법선 벡터를 구하는 그거죠. 그레디언트 f의 x의 제로, y0하고 하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즉 법선 벡터하고 얘네들 그레디언트 g에 x0하고 y0하고 하는 g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하죠? 평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평행하면 우리는 항상 그 벡터는 무슨 배? 실수배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의 x하고 y0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 g의 뭐가 되죠? x0하고 y0의 무슨 값? 실수배가 되죠. 실수배. 그랬을 때 그 실수배를 우리가 이제 K라고 안 쓰고 걔를 이렇게 람마라는 것을 쓸 건데 그 람마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얘를 라그랑지 곱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네들의 뭐죠? 그레디언트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곱해져 있는 수라고 해서 걔네를 라그랑지 곱수라고 얘기하고 걔네 영어로 라그랑지 머티플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가 그 주 원칙은 이거예요. 걔네들의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걔네들 가장 끝에 있는 접할 때인데 접할 때 봤더니 걔네들의 접선은 무수히 많은 선을 갖고 있지만 그 접선과 그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의해서 걔네들의 f의 x, y에서의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g에서 x0하고 y0하고 하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두 개가 서로 평행하겠죠. 법선 벡터가 평행하니까. 그럼 걔네들이 평행한 조건에 의해서 두 개가 무슨 배? 실수배. 그래서 그 실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라그랑지 곱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얘네의 값이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0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접선이 0이면 평행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임의의 조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이 되겠죠. g의 x, y, z 값이 k를 만족시키는 f의 x, y, z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제 조건 이게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걔네들 그레디언트 g의 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0이 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이 안 되는 것에서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할 수가 있냐? 얘네들 x, y, z, 람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의 x, y, z하고 그레디언트 g의 x, y, z의 값이 람다배만큼 난다는, 즉 실수배가 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라그랑지 곱수에 대한 내용이면서 이 람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라그랑지 곱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의 x, y, z는 k라고 해서 두 개를 연립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겠죠. 그럼 이리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 얘네들은 그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그레디언트라는 것 자체가 걔네들의 편도함수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벡터로 표시하면 이거 되죠. 벡터로 표시하면 g의 x, 그다음에 g의 y, 그다음에 g의 z를 표시하는 거고 얘는 뭐를 벡터로 표시하는 거죠? fx, fy, 그다음에 f의 z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 즉 같은 표현을 뭐가 있냐면 fx라고 하는 것은 람다 g의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f의 y라고 하는 것은 뭐죠? 람다 g의 y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f의 z라고 하는 것은 뭐죠? 람다 g의 z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는 어떤 거? g의 x하고 y, 뭐라고? z의 값이 뭐가 되는? k 값이 되게 하는 두 가지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리가 x, y, z를 구하면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걔네들 두 가지 식에 관해서 그레디언트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